여기 억지로 한국으로 파견왔다는 외국 여성이 맹렬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인들 지금껏 사람 좋은 척 하더니 이건 전부 다 연기였던 거야? 그러나 그녀는 이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접한 뒤 이럴 수는 없다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출신의 나오미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인 아빠와 일본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로 혼혈 가정의 장점답게 두 국가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혼혈로서 일본에서 사는 것은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일본은 몹시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문화를 가졌거든요. 저는 딱 봐도 일본인처럼 생기지 않았기에 일본에서 자라면서 여러 크고 작은 차별과 배척을 받곤 했습니다. 또한 저는 일본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잘했지만 생김새가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취직도 몹시 힘들었죠. 그러다 저는 겨우 일본은행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선발됐던 거고 곧바로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점으로 발령나서 외국인 전담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일본에는 영어를 잘하는 인재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한국 지사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물론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제 조국처럼 느껴진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한국에 대한 반감만은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현재 일본은 여기가 대체 일본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막강한데요. 거리 이곳저곳에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고 TV 채널도 일본 방송 대신 한국 드라마와 예능으로 가득 차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는 이미 일본을 추월한 지 오래라고 하던데 오죽했으면 요즘은 일본 물가가 저렴해서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떼거지로 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일본인들은 이 정도 물가도 비싸서 허덕이고 있는데 한국은 일본보다 잘 살게 되었기에 그들에게는 이 정도 물가도 저렴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의 완전히 역전된 모습을 보면 마치 무시당하던 반꼴찌가 방학 사이에 반 1등을 차지한 기분이 들어서 몹시 배가 아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은 그저 일본의 한참 뒤에 있는 일본의 모든 것들을 베끼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반일 시위가 일어나고 역사적인 부분에서 울분의 감정을 느낀 한국인들은 일본인 관광객들을 향한 묻지마 범죄들을 일삼고 있다길래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가는 건 조금 위험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파견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명하복이 명확한 일본 사내 문화에서 파견에 대한 거절은 곧 퇴사를 의미하고 외모가 다른 저는 이 회사 아니면 갈 곳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억지로 한국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인인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거친 뒤에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도착한 한국 공항에서 저는 곧바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공항은 이미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구현해 놓은 상태였고 AI 로봇이 모든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로봇은 제가 밝히고 싶지 않던 정보인 일본 국적이라는 것도 빠르게 파악했는지 제 여권을 스캔한 뒤 일본어 음성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라는 지시까지 내리더라고요. 결국 기계 덕분에 서류 작업도 긴 신문도 없이 저는 단 몇 초 만에 한국 입국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공항에서는 로봇 한 대가 모든 일을 몇 초 만에 처리했다면 일본 공항에서는 로봇 한 대가 할 일을 사람 4~5명이 붙어서 10여 분 동안 처리하는 게 기본이기에 일본 공항에는 늘 입국을 기다리는 줄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인들이 컴퓨터도 아닌 볼펜을 사용하며 입국 수속 과정을 처리할 때 한국은 AI 기술까지 도입해서 노동력과 시간을 엄청나게 절감하고 있다니 저는 이제 기술력과 일처리 속도마저 완전히 일본을 능가한 한국의 모습에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한국인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AI 로봇은 아직 시범 단계인지 공항에는 일처리를 감독하는 한국인 공항 직원이 몇 명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인만 보면 불합리한 대우를 일삼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인 직원들은 제게 친절한 미소를 보여주었을 뿐더러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며 손을 흔들어 주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예상치 못한 한국의 모습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한국은 이런 저를 그냥 두지 않더군요. 저는 곧 수화물을 찾으러 걸어 들어갔는데 인천공항은 자동으로 수화물을 분류하고 주인에게 전달하는 스마트 시스템까지 구비해두고 있었거든요. 큰 전광판 화면에는 제 이름과 어디에서 수화물을 찾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었고
저는 분실 없이 순식간에 수화물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공항의 시스템은 전부 구현된 지 수십 년은 된 아날로그 방식이라 수화물 분실 사고가 엄청나게 빈번하지만 한국은 디지털화 하나로 이러한 뜻하지 않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놀란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발령받은 한국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은행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은행은 턱도 없이 좁았고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거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부유한 국가라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고 실제 한국은 가난해서 은행에 올 여력조차 없는 사람들밖에 없는 건가 싶었는데요. 원래 은행은 예적금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북적이는 게 정상이고 일본의 경우 은행 밖으로도 한참이나 줄을 서가면서 은행 업무를 기다리곤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한국의 실체에 충격을 받고 얼이 빠져 있자 제 적응을 도와줄 직원이라고 소개한 한국인 혜수 씨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건네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는 조금 다르죠? 저도 일본 은행에 방문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은행은 뱅킹 앱 시스템이 몹시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은행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모든 업무를 스마트폰 하나로 처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은행은 굳이 거대한 공간이 필요 없는 것이죠.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굳이 은행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이체와 카드 및 통장 개설, 심지어 상품 가입이나 예적금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곳 은행에는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불리는 노인들조차 거의 보이지 않는 걸로 보아 한국에서는 노인들마저 전부 디지털에 적응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젊은이들조차 기존 세대의 아날로그식 인생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간단한 기계조차 조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일본에도 뱅킹 앱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앱으로는 할 수 없는 업무가 훨씬 많고 심지어 뱅킹 앱을 이용하려면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하죠. 이에 대해 혜수 씨는 직접 은행까지 찾아오면 오히려 은행 쪽에서 더 많은 노동력을 들여야 하니 손해인데 어떻게 앱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려는 고마운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냐며 학을 뗐는데요. 저는 혜수 씨의 말을 듣고 머리가 울리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로서는 이게 당연한 줄로만 알았고 그야말로 일본인들은 사고 자체가 아날로그에서 굳어버린 모양이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고 변화하고 있었고 결국 은행 같은 기초적인 부분에서조차 혁신을 이뤄서 엄청난 노동력과 시간을 절감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인들을 무척이나 싫어한다고 정평이 나 있는 한국인들은 실제로 겪어보니 그렇게 착한 사람들도 없었어요. 저는 당연히 업무를 주고받을 때 팩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전자우편을 통해 빠르게 업무 관련 문서들을 전달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한국의 효율적인 문화에 통 적응하지 못했음에도 한국인 직원들은 제게 항상 격려의 말만을 건네며 응원해주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잘못을 했을 경우 90도 인사나 무릎부터 꿇는 게 일반적이지만 한국인들은 늘 격려만을 해주었고 심지어 이들은 제가 일본인이었음에도 전혀 배척하지 않고 기꺼이 동료로 받아주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기술력도 일본을 아득히 뛰어넘은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주로 일본인과 외국인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 고객들의 경우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통번역 시스템을 통해 소통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영어로 말하면 외국인 고객은 자신의 모국어로 자동으로 통역된 모든 약관과 설명을 전해 들었는데요. 덕분에 한국은행에서는 외국인도 언어 장벽을 가뿐하게 뛰어넘을 수 있었고 순식간에 업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경우 일일이 번역기를 사용해야 해서 고객 한 명당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게 기본인데 한국에서는 언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 고객이 오더라도 5분 만에 모든 업무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종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충격적이었죠. 일본에서는 모든 약관을 직접 프린트해서 볼펜으로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요. 따라서 실수로 서명을 잘못된 곳에 하는 경우 서류를 전부 파쇄 후 다시 프린트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죠. 그러나 한국은 모든 창구에 태블릿 PC를 설치했고 모든 과정을 전자액정을 통해 확인한 후 전자서명으로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미친 듯이 효율적인 시스템과 21세기의 상식을 넘어버리는 높은 기술력은 정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극강의 속도와 효율을 내고 있었고 한국은 은행에서 마저
일본의 거의 5배 이상의 효율을 내며 엄청난 속도로 업무를 처리하게끔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효율적인 업무는 사람이 아닌 기계가 직접 처리하므로 보안에 있어서도 훨씬 안정적이었죠. 저는 이제야 그렇게나 가난했던 한국이 어떻게 십수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술 강국이자 경제대국인 일본을 추월했고 이제는 세계 최정상의 자리까지 노리는 강력한 국가가 되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는 무서운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들의 DNA에는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하는 유전자가 내재되어 있고 그러한 성공을 만들어낼 만한 능력까지 있으니 어찌 보면 한국의 대성공은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직접 경험한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전혀 싫어하는 기색도 없이 잘 대해주는 것만 봐도 이들은 30년 전에서 정체되어 버린 일본을 이미 아득히 뛰어넘어 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모양이었고 일본인들을 그저 귀여운 동생쯤으로 여기며 아량을 베풀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내 더욱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한국은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은행 근처의 식당을 갔을 때의 일이었는데 식당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투성이었거든요. 일단 저는 그렇게나 친절했던 한국인 동료들이 한국 음식을 전혀 모르는 제게 메뉴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주지 않길래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식당 테이블에 놓인 액정에는 각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선택한 식사를 기반으로 한 AI 추천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식당은 체인점이었기에 저는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이 선택한 충분히 많은 표본을 얻을 수 있었고 심지어 몇몇 일본인들은 메뉴에 대한 후기까지 남겼기에 저는 난생 처음 보는 한국 음식을 무척이나 쉽게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제가 후기를 참조해서 주문한 낙지볶음은 정말 최고였어요. 양념이 너무 매워서 눈물에 콧물까지 질질 흘리고 먹어야 했음에도 낙지볶음은 어찌나 중독성 있는 맛이던지 도저히 숟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약간의 씁쓸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일본 식당들은 이러한 AI 추천 시스템은커녕 영어 메뉴판조차 없는 곳이 많은데 이대로라면 관광 산업마저 한국에 따라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대체 한국이 불가능한 건 뭐란 말인지 이 나라는 계속해서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식사를 하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처음 음식을 주문했을 때 나온 찻주전자는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계속해서 차를 완벽한 온도로 유지시켜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얼이 빠져 있었는데 한국인 혜수 씨는 갸우뚱거리는 저를 보고 또다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보온 찻주전자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나던 뜨거운 차의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주죠. 이곳 주인 아주머니가 손님들이 찻주전자를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절대로 식지 않는 찻주전자를 구비해뒀다는 소문도 있어요. 한국인 동료들은 전부 영어를 할 줄 아는지 그녀의 재치 있는 발언에 모든 동료들이 웃기 시작했지만 저는 마음 편히 웃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서워지기까지 했거든요. 찻주전자는 분명 전통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한국은 현대적인 접촉을 하기엔 너무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것들조차 전부 기술력을 통해 현대와 전통을 아우르는 발명품을 만들어버렸죠. 사실 경복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복궁은 전통적인 한국의 궁궐이지만 한국은 이러한 전통을 그냥 두지 않았거든요. AI 이어폰을 도입해서 특정한 곳에 도달하면 한국의 전통음악이 나오도록 구현해 놓는다거나 설명이 필요하면 세계 각국의 언어로 통역된 설명을 들려줌으로써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한껏 높여주었거든요. 한국은 어떤 식으로 전통을 보존해야 하는지 아주 잘 아는 국가였고 이건 전통을 넘어 오래되고 잊혀서 썩어가는 일본의 전통을 생각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따라하지 않으면 일본은 그저 끝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했죠. 그렇게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계산조차 하지 않고 저를 두고 당연하다는 듯 그냥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무척이나 황당한 마음에 멍 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들의 행동은 마치 제가 모든 식사비를 지불하라고 말해오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일본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이런 상황이 그리 이상할 것도 없지만 제게 그렇게나 친절하게 대해줬던 한국인들이 돈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완전히 돌변하는 모습을 보이니 저는 꽤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도 결국에는 사람이구나 싶어
씁쓸한 감정을 느끼며 지갑을 열었죠. 그런데 그때 식당 직원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충격적인 내용이 적힌 번역앱을 내밀더라고요. 음식값은 이미 선결제되었으니 당신이 지불할 금액은 없습니다. 아니 선결제라니 저는 이런 방식의 결제를 들어본 적도 없었기에 그저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내 혜수 씨가 달려와 박장대소를 하더니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단체 선결제를 무척이나 흔하게 볼 수 있고 아무도 사기를 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식사를 할 때마다 결제를 하면 무척이나 번거롭잖아요. 저는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양심적이고 선진적인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나 양심적이고 시민의식이 좋은 국가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선결제를 도입했다간 각종 사기 사건이 판을 칠 거라는 사실을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야말로 한국은 기술력과 경제력 그리고 시민의식 면에서도 일본을 완전히 능가하고 있었고 한국의 우수한 모습을 직접 경험했던 저로서는 한국과 일본의 격차를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뜻하지 않은 매우 유익한 시간을 보냄과 동시에 잊을 수 없는 환대를 받으며 한국 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얻은 통찰력을 일본에 있는 동료들과 공유하고 싶었고 그들이 제가 목격한 혁신의 일부라도 구현할 수 있기를 희망했죠. 한국은 재계은행의 유연성과 발전이 정말로 안정과 보안과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저는 한국식 은행개혁의 강력한 옹호자가 되었고 한국에서의 경험에 고무되어 일본 은행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한국은 재계 변화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가르쳤고 저는 일본의 은행이 새롭고 더 유연한 접근법을 받아들이도록 계속해서 건의했죠.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방식을 따라했다간 보안 문제가 생길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할 뿐이었고 저는 일본인들의 궁색한 변명은 그저 핑계일 뿐 일본은 변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그렇게 저는 체념한 채 한국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